근데 이제 박완서는 그거를 이른바 피해자, 이 불행을 겪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써주는데, 이 박완서가 찾은 출구는 바로 이거예요. 그 좀 재미없는 대통령 있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개인사가 이렇게 되게 이제 파란만장하시던데, 그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폭삭됐을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렇게 폭삭됐을 때, 진짜 가족 참사를 겪었을 때, 정말 why me? 왜 나만? 왜 나를? 근데 why not you? 왜 너는 안 되는데? 라는 식의 이제 캐리커처가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거를 똑같이 여기 박완서가 썼더라고요. 바로 뒷부분, 뒷문단인데요. 그때 만난 어떤 수녀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래, 내가 뭐간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을 나에게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긴 것일까? 그거야말로 터무니없는 교만이 아니었을까? 그 수녀님은 아직 서원도 받기 전인 예비 수녀님이었다. 그러나 학덕 높은 현자보다도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일컬어지는 성직자보다도 더 깊은 가르침을 나에게 주었다. 그건 깊다기보다는 아마 적절한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수녀님도 대단하시지만 사실 이런 말은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특히나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서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박완서죠. 다시 이게 이제 엄마 박완서이기도 한데,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태도. 그 다음에 이 엄마 박완서는 글을 쓰는 엄마 박완서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씀으로써 또 이거를 또 한번 이제 이겨내고, 그 글쓰기 치료 이런 표현 쓰잖아요. 미술 치료. 근데 음악 치료, 미술 치료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발달장애 아들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음악을 들려주는 거. 미술 치료도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치면 글쓰기 치료도 대단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일 텐데요. 그 주체가 근데 의지가 이것도 있어야죠. 안 그러면 되게 힘든데, 다시금 또 여기서 이제 그 박완서의 위대함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거 말고도 여기에 재밌는 수필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사람 얘기도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여기 구두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딸이 시집가고 나서 딸들이 집에 구두가 너무 많다고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이제 택배 이야기. 택배를 받는데 옛날에는 저기 뭐야, 다 이렇게 책 진짜로 이렇게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이렇게 파일을 보내고 하지 않으니까, 요즘도 뭐 책을 직접 보내겠지만은,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젊은 진짜 젊다 못해 앳된 택배 기사한테 자기가 이제 그 횡포죠, 횡포. 배달을 잘못한 거예요, 5배송. 근데 이제 전화를 했더니 자기 업무 끝났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수신인이 못 받았는데 네가 무슨 의무가 끝났어. 지금 빨리 와서 다시 배송하라고 한 거예요. 진짜 못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경우에는 박완서가. 근데 자기의 이런 치부? 근데 이때 치부라는 거는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치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속되고 찌질한 잘못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치부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배 기사가 다시 와서 저쪽 아파트 가서 이쪽 아파트로, 박완서 아파트로 그걸 배달해 줘요. 그 이제 문을 열었는데 애가 너무 어린 것이야. 그리고 이제 집도 너무 멀고, 그래서 너무 막 미안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아까 전화기에다 대고서 훈계했던 그거, 네가 지금 직업 의식을 가져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자기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보통 사람이라는 제목의 또 글도 있어요. 과연 보통 사람이란 무엇인가, 뭐 등등등 쭉 얘기가 나오는데, 방한서야말로 정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정서, 보편적인 정서, 이거를 이제 가장 잘 쓴 작가가 아닌가 싶고요. 박경리랑 같이 묶어서 많이 얘기하는데, 박경리는 좀 뭐랄까, 지금 다시 읽으면 좀 되게 어릴 때 읽은 거지만, 박경리는 좀 천재 콤플렉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 네. 주인공들도 보면 다 너무 좀 청승스러운 것도 있고, 또 너무 예쁘고, 또 여주들은 제가 나중에 생각났는데, 그 토지의 월선이 무당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꽃같이 예쁘다고, 옛날에 어디 그 밭꽃 같은 그런 이미지여야 된다고 저기 박경리 선생님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던데, 좀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쪽은 이제 비범한 사람들의 스토리, 이쪽은 이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스토리인 거예요. 많이 배웠어도 평범하고 부자라도 평범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경리 소설은 도스옙스키 쪽에 조금 더 가깝고, 그 점에서 박완서 소설은 톨스토이 쪽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서사를 구축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박완서가 조금 더 훌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지 않아서 다시 박경리를
좀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아마추어로서 막 떠드는 거니까 이제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데요.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박완서는 대표작들이 짧은 거 긴 거 다 있거든요. 그것도 긴 것도 토지처럼 맡긴 게 아니라 그냥 어지간히 우리가 오만과 몽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휘청거리는 오후 이런 것도 장편 2개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남옥은 1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읽을 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박경리는 너무 길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럽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사건이었던 이제 요거 제가 읽진 않았는데 블로그를 긁어봐도 이렇게 찾아봐도 되게 그 주걱주걱 되는 주걱 고개를 주걱거리게 되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이제 이렇게 아들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는데 신을 너무 원망하다가 벌 받아가지고 딸들까지 또 큰일 당할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까지 큰일을 당할까봐도 소심해야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너무 솔직하고 인간적이죠. 그 다음에 딸은 넷이고 아들은 하나였는데 하필이면 근데 저것들을 데려가지.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디 잡지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로버트 알트만의 영화 중에 쇼커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멀쩡한 그냥 중산층 부부인데 아이가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진짜 느닷없이. 탁 치여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엄마 이러고 다시 누워요. 그냥 너 학교 안 가고 어디 가니 이랬는데 애가 갑자기 의식불명이 돼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인 사람도 뺑소니를 한 건 아니에요. She was very kind.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다고. 근데 그 아줌마도 운전자인데 그 아줌마도 또 캐릭터가 있어요. 그 로버트 알트만 영화에서는 애야 괜찮니? 큰일 날 뻔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제 애는 나중에 죽는데 그녀는 모르죠. 아무튼 이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애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벌스데이 케이크를 주문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애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까먹고 애 이제 장례식 치르고 힘없이 돌아왔는데 이 집에 계속 무서운 장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아요. 아, 저거는 내가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던 그 베이커리 제빵사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고 여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빵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빵을 먹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박완서가 이제 갖고 와서 쓰기를 나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아이의 친구들이 왔는데 조문하려고 밥을 주라고 쟤들 밥은 먹고 갔냐고 이제 그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 먹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저런 얘기들이 나오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가고 하필이면 저것들은 넷이나 되는데 딸들은 넷이나 되는데 쟤들을 안 데려가고 아들을 데려갔다고 그 원망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는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그 또 표현도 정말 꾸역꾸역 밥을 입안에다 쳐놓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다 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본 표현은 아닌데요. 이제 아들이 없어졌는데 그 아들이 없어진 다음에 세상을 엄마가 어떻게 견딜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래서 내 아들이 없는 이 세상을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내 아들이 없는 이 세상을 혹은 그런 세상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가톨릭이니까요, 이제 그걸 신이라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여기 굳이 그러니까 기독교나 뭐 불교나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서사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이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저도 우울해가지고 꽃을 사왔는데 또 저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빨간 장미랑 노란 장미랑 서비스로 꽃도 좀 받아오고 그런데요. 네, 잘 너무 멀어서 안 보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지려고 한번 찍어봤고 뭐 좋아지진 않지만 위로하려고. 그 다음에 요거 단편은 지금 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는 대표작으로 이제 단편을 뽑아 놓았다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추천작이더라고요. 이건 미러링이 안 돼서 여러분 뭐 이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카메라와 워커는 김윤식이 추천을 했고 나의 가장 나종진인 것은 신경숙이 했고요. 요거는 제가 읽은 듯 만 듯 싶은데 요거가 아마 그 아들의 상실에 대한 아마 그거에서 어떻게 촉발돼서 이제 쓴 것이겠죠. 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혜란이 추천한 게 이제 닮은 방들 이건데 그 박완서는 워낙에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쓴 작가.
굳이 그거를 숨긴다 해야 되나 뭐 감춘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기법적으로 뒤튼다 해야 되나 그런 노력을 별로 하자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박완서 소설의 장점이 그런 건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쓴다고 해서 자기 얘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아까 구조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인물들을 어떻게 내세울지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엮을지 그 다음에 시점은 어떻게 할지 화법은 어떻게 전개할지 문체는 또 어떤 식으로 갈지 뭐 아주 단순하게 뭐 서간체로 예를 들자면 한번 써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조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의 이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고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작 수업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소설의 그 소재로 삼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핵심은 잘 쓰는 거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아까 제가 박완서하고 톨스토이를 연결시켰을 때 그것도 염두에 둔 거였는데 톨스토이는 자기 얘기를 시종일 같습니다. 등단할 때도 그랬고 죽을 때까지 부활도 마찬가지고 뭐 민화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기존에 있는 스토리를 가져와서 꾸리니까. 근데 그거 빼고 그냥 이제 톨스토이가 쓴 대표 소설들을 보면은 그냥 시종일관 자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톨스토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만 빠지면 어쩜 소설은 더 빛날 수 있는데 톨스토이는 톨스토이 소설에서 자기를 절대 뺄 수 없는 거죠. 노골적인 자아. 예를 들자면 안나 까레니나의 뭐 레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써도 결국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서사를 구축하는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또 박완서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책을 이렇게 소개를 다시 해드립니다. 요거는 진짜로 가볍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면서 읽기 참 좋은 건 것 같습니다.